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우유업체라고 써져 있고, 이제 우유업체 관련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B2C가 잘 안되면 B2B로. 이번 시간에는 우유업체들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국내 우유 B2C 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7,529억 원에서 2024년 1조 6,032억 원, 작년에 1조 5,360억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6%가량 시장이 축소가 되었고요. B2B 우유 시장 규모는 2020년 4,120억 원, 2024년 5,658억 원, 지난해 6,24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연평균 8.7%가량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식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청소년 수요층 감소, 식물성 대체음료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B2C 시장의 축소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재로서는 B2B 시장에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2.9kg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를 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국내 1위 우유업체인 서울우유는 전체 우유 물량 가운데 B2B 비중이 2023년 26%였는데 2024년 28%대로 올라섰고 지난해엔 29%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연평균 B2B 매출 신장률이 5.7%였다고 하네요. 스타벅스, 메가 MGC커피, 백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의 우유를 이제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우유 관계자에 따르면 원재료를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거래처별 수요에 따라 고지방, 식물성 혼합, 락토프리 등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카페, 베이커리 외에 디저트, 외식, 급식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남양유업의 B2B 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27% 증가한 데 이어서 지난해 14% 신장을 했고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우유와 크림 등 프랜차이즈별 전용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건국유업은 단백질 함량이나 유지방 비율을 맞춘 고기능성 맞춤형 우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교내외 외식 매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카페, 프랜차이즈나 단체 급식소에 매뉴얼 및 컨설팅까지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형 B2B를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커피 음료 점수는 93,453개로 2021년 2월보다 약 28% 증가를 했고 서울우유는 카페용 우유 매출이 최근 4년간 매출 매년 약 10%씩 증가를 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메일유업은 고버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했고 흰 우유 부분을 이제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식물성 음료를 특화를 해서 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주요 카페 브랜드별 우유 납품 현황이 나와 있는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우유가 많은 업체들의 이제 우유를 많이 납품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서울우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업계 전반에 사업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우유는 원유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동조합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서울우유는 약 1,500여 명의 낙농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이고 생산된 원유를 이제 수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매는 정부, 농협, 공공기관 등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거두어 사들이는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이 생산한 원유를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고 사업 역시 원유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의 사업으로 빠르게 확장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미국산 유제품 관세가 철폐가 되었고 유럽산도 관세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 멸균육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일유업은 단백질 브랜드 셀렉스를 중심으로 성인 영양식 시장을 확대를 했고 단백질, 식물성, 음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원유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는데 핵심이 A2 단백질 원유라고 하네요. A2 우유는 일반 우유 대비 소화 부담이 적은 제품이고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우유는 A1과 A2 두 종류의 베타카제인 단백질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A2 우유는 A2 단백질만을 가진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젖소의 유전 형질에 따라서 단백질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A2 우유 생산에는 별도의 개체 선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음, A2 유전 형질을 가진 젖소만을 선별하고 전염 목장에서 이제 별도로 집유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집유는 낙농가에서 젖소로부터 짜낸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저장하는 과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목장, 집유, 생산 제품 단계에 걸쳐서 총 4단계의 A2 검사를 진행을 하고 원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균과 미생물을 한 번 더 제거하는 EFL 공법을 적용을 해서 신선도 유지 기간을 또 늘렸다고 합니다. A2 원유 도입을 위해서 약 5년간 8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전용 목장 운영과 젖소 교체, 생산 공정 관리까지 이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2024년 출시된 A2 플러스 우유는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1,9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4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감소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프리미엄 원유를 기반으로 한 제품 확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지 우유를 활용한 아이스크림과 푸딩 등 디저트 제품을 이제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우유는 2030년까지 전체 원유를 A2로 전환을 할 계획을 또 갖고 있다고 기사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서울우유 생크림 요거트를 이제 출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국산 유크림이 22% 함유가 됐다고 합니다. SNS에서 인기를 끈 요거트 치즈케이크 재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뒤에 관련된 제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크림 요거트에 취향에 맞는 비스킷을 꽂아두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하는 레시피가 요거트 치즈케이크 레시피라는 거죠. 서울우유 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신제품 서울우유 생크림 요거트는 국산 유크림 100%로 만든 서울우유 생크림을 사용을 해서 진한 풍미와 크리미한 식감으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고 무라벨 패키지로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요거트 치즈케이크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영국 BBC와 미국 피플즈 등에 따르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일본식 치즈케이크 혹은 요거트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보는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한 아마추어 요리사가 사브레 쿠키와 요거트를 이용을 해서 치즈케이크와 비슷한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 과정이 거의 없고 재료도 단 2가지라는 간편함이 이제 입소문을 타게 돼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지방 그릭 요거트에 비스킷을 넉넉히 넣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도 두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미지 뒤에 나와 있죠. 자, 다음, 바삭하고 버터향이 풍부한 쿠키라면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에이스나 바다코코넛, 미국에서는 로터스 비스코프 쿠키를 활용한 레시피가 인기라고 합니다. 음식 전문 매체 푸드앤와인은 직접 맛본 결과 소셜미디어 역사상 최고의 창작물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 퍼레이드는 엄밀히 말해 치즈케이크는 아니지만 풍부한 식감과 균형 잡힌 단맛, 단백질까지 갖춘 매우 맛있는 요거트 디저트라고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호주의 베롬즈 앤 가든은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좋다. 건강한 디저트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김대우 셰프는 티라미수처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남양유업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남양유업은 단백질 쉐이크 테이크핏 브레드밀을 무신사에서 단독 출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30 여성 소비자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한 팩 기준 단백질 최대 24g을 담았고 당류를 1g대로 낮췄다고 하네요. 식이섬유도 최대 3.2g을 넣었다고 합니다. 무지방 우유 기반 크리머를 적용을 해서 물만으로 우유 풍미를 구현을 했고 유산균 발효 요청 단백질을 활용을 해서 소화 부담을 낮췄다고 또 제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코 브라우니, 고소 오트 식빵, 바나나 브릴레,
구그마 서브로 등 이제 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제품이 이제 뒤에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파우치 형태라고 하죠. 남양유업의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빗은 용도별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고단백 제품 몬스터, 운동전 후용 맥스, 수분 보충용 프로 등으로 이제 라인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몬스터, 맥스, 프로 관련해서 뒤에서 이미지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테이크빗 몬스터입니다. 다음 테이크빗 맥스, 다음 테이크빗 프로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남양유업은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푸타이홀딩스와 3년간 700억 원 규모의 K분열 기반 K푸드 산업 협력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국산 조제 분유를 중심으로 유제품 전망과 커피, 단백질 제품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를 했다고 하네요. 올해 1월 푸타이홀딩스와 조제 분유 수출 파트너십을 맺고 베트남 시장에 이제 진출했다. 이렇게 또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올해 1월 푸타이홀딩스와 조제분유 수출 파트너십을 맺었다 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가져왔습니다. 남양유업은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푸타이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베트남 분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년간 2천만 달러의 분유를 이제 남양유업이 수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시장에서 조제분유 사업을 이제 운영한 경험이 남양유업이 또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된 이 캄보디아 시장에서 조제분유 사업을 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가져온 겁니다. 자, 캄보디아 시장에서 지난해 한국 분유 수출액이 1,562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 10년 사이 14배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수출되는 분유 중에 80에서 90%가 남양유업 제품이라고 하고요. 임페리얼 엑소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임페리얼 엑소는 이제 뒤에 여기 이미지 참고를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생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조제 분유 시장에서 약 20%를 남양유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제약사 에보트와 시장 점유율 2위를 다투고 있고 1위 업체는 프랑스 다논의 듀맥스라고 합니다. 자, 이 에보트와 다논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료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에보트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의 제약회사이고 1888년 시카고 회사의 월리스 켈빈 에봇이 설립을 한 회사라고 합니다. 2013년 영국 기반 제약 사업을 에브비로 이제 분할을 했다고 하고요. 본사가 일리노이주 에버트 파크에 있다고 합니다. 뒤에 이제 본사 관련된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 의료기기, 영양, 기성의약품 등 4가지 주요 사업부를 통해서 전 세계 약 160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이고 대주주는 벵가드 그룹과 블랙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다논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음료 기업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배경에 본사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유와 유산균 및 발효유 등의 낙농 제품과 생수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이자 세계 최대의 낙농 제품 생산업체라고 합니다. 요구르트 브랜드 다농 외에 볼빅, 에비앙, 바두아 등의 생수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고 에비앙, 볼빅, 액티비아, 뉴트리시아가 특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타밀이라는 또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뉴트리시아의 브랜드라고 하네요. 2000년부터 다논 네이션스컵이라는 12세 이하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국제 축구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 바두아, 에비앙, 볼빅, 액티비아, 뉴트리시아 이 브랜드 관련해서 뒤에서 이미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에비앙, 볼빅, 자, 다음 바두아, 다음 액티비아, 다음 이제 앞타밀, 뉴트리시아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참고를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 이제 기사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남양유업이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 분유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1월 말 최대 주주가 한인컴퍼니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다음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된 최대 주주가 한인컴퍼니로 변경되었다 라고 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최대 주주가 홍 회장의 3인에서
한행코 19 유언회사로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한행코의 남양유업 지분율이 홍 회장 일가 보유지분 53.08% 중 52.63%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건국역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건국역 건국햄이 건국 헬스플러스 고단백인 저지방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제품 뒤에서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 나와 있죠. 체내 흡수율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100% 순수 우유 단백질을 담고 있고, 지방과 유당을 제거를 해서 순도를 높인 분리 우유 단백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지방 함량을 일반 우유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 제품이고, 지방산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L-카르니틴을 첨가했다고 하네요. 건국대에서 특허받은 유산균을 이제 사균한 유산균 사균체 분말을 또 배합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균한은 살아있는 유산균을 가열 또는 킨다로 처리해서 세포벽 구조와 유효 성분을 유지한 채 사균하는 기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음, 건국역 건국햄이 이제 KU 건국농장 국산 콩두유를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제품 이미지 뒤에 이제 배경이 나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실습 농장인 KU팜에서 이제 전 과정을 직접 관리를 하고 최근 수확한 국산 서리태 콩을 담았다고 하네요. 이제 신품종 서리태 청작 5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전통 맥돌 방식을 이제 제조 과정에서 고수를 했다고 하고, 유화제, 안정제, 소포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 자 이제 메일유업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유업의 단백질 제품 브랜드 셀렉스가 고단백 음료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하고요. 셀렉스 프로피 스포츠 와일드 초코라고 한다는데,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350ml 한 병에 단백질 45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체중 60kg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의 70%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하고,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닭가슴살 2팩을 먹어야 얻을 수 있는 양을 음료 한 병으로 구현해 식단 관리에 번거로움을 줄였다고 합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 이소류신, 발린도 7,800mg 함유가 되어 있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한 병으로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또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무설탕, 무지방, 무콜레스테롤 설계가 된 제품이고, 락토프리를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 묵직한 초콜릿 풍미를 또 구현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 기사는 앞에서 셀렉스가 언급이 돼서 제가 가져온 기사예요. 메일유업은 성인용 쉐이크 브랜드 셀렉스를 출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18년도 기사입니다. 셀렉스는 단백질을 매일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맛있는 고단백 멀티비타민과 간식 형태의 밀크 프로틴바 두 종을 이제 선보였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배경으로 관련된 제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다양한 우유 업체들 관련해서 B2C가 잘 되지 않으니 B2B로 전략을 세워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그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